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6장의 12강입니다. 자, 12강은 이제 에폭시어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 자, 지금까지 이제 6.7.8까지는 첨가 반응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첨가 반응 중에 형태가 그 첨가 반응의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타입이에요. 즉,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던 양쪽변 탄소 원자에 동시에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 원자, 그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나 할로젠, 그리고 OH기 중에 하나가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고리 형태로, 그러니까 첨가 반응이긴 한데, 그게 고리 형태로 되면서 원자 하나를 양쪽변 탄소 원자가 동일한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고리 형태를 만들고 있는, 자, 그 형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그죠? 고리형 이제 삼원한 형태, 그걸 우리가 에폭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폭사이드를 형성하는 에폭시어 반응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폭시어 반응 개요를 보시면, 알케니 반응 기질이겠죠, 당연히. 그게 친핵체로 쓰는 거고, 첨가 반응이니까. 자, 그럼 이제 친전자체 성격의 물질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친전자체 성격의 물질이 뭐냐면, 퍼엑시드라고 부르는 과산화산, 과산소산 이렇게 불러요. 자, 우리가 보통 엑시드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보통 카복실릭 엑시드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형태가 이게 일반적인 카복실릭 엑시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야? 퍼야, 퍼. 퍼라고 하는 거는 오버되어 있다. 좀 더 과하게 존재한다. 뭐가? 과한다. 산소 원자가 과하게 존재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과산화산이 되면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여기 산소 원자 있고요. 여기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리고 H가 되는 거예요. 요게 과산소산, 과산화산이라고 부르는 퍼엑시드, 뭐 퍼옥시엑시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부르는 타입의 형태는 그냥 퍼엑시드, 간단하게 퍼엑시드라고 부르니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퍼엑시드를 이용해서 알켄으로부터 삼원화 고리형 에터인 에폭사이드를 형성하는 반응이다. 일단 우리가 고리형 에터라고 하는 거는 산소 원자를 기준으로 양쪽 편에 알킬기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에터라고 부르죠. 고리 형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리형 에터인 에폭사이드를 형성하는 반응, 그래서 에폭시데이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고리형 삼원화 형태가 되고요. 이쪽 편 이제 산소 원자부터 산소 원자까지의 양쪽 편의 결합이 공간상 배양이 같습니다. 얘는 고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배양을 가지고 있는 고리가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형태로 보면은 이것도 신 타입으로 첨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이게 과산화산, 과산소산이라는 퍼엑시드잖아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퍼엑시드가 뭘로 쓰여야 되냐면 친전자체 성격으로 써야 되거든. 친전자체 성격. 그럼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 원자가 공격을 받는데 전자가 부족한 산소 원자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산소 원자냐? 자, 여기 CO 이중결합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카보닐기잖아요. 그럼 카보닐기는 전형적으로 산소 원자가 탄소 원자보다 전기 온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여기 탄소 원자는 델타 플러스 성격이 돼요. 여기 결합만 보면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학 구조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성격에 그 다음 마이너스 성격에 그 다음 플러스 성격이 오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좀 교대로 와요. 전자적인 성격이.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여기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고, 여기 산소 원자가 뭐다? 델타 플러스 성격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산소 원자가 친전자성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알켄의 탄소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어떤 산소를 공격해? 여기 산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정까지 기억해 두시고 메커니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 이제 협동 반응, 한 단계 반응으로 진행되는 거죠. 결합의 형성과 분해가 절단이 한 단계 반응으로 진행돼서 반응물로부터 전이 상태를 거쳐서 바로 생성물로 만들어지는 협동 반응으로 진행이 되고, 자, 파이 전자가 과산화산의 친전자성 산소 원자, 아까 어떤 산소 원자인지 말씀드렸죠. 친전자성 산소 원자를 공격하면 일련의 전자 이동을 거쳐서 고리형 첨가 생성물인 에폭사이드와
카복실릭 엑시드를 생성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카복실릭 엑시드는 과산소산이잖아요. 과산화산. 그 과산화산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를 알켄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산화산에서 산소 원자가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 과산화산은 뭐가 돼? 그렇죠. 그냥 카복실산이 되는 거야. 그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산에 있던 산소 원자 하나를 알켄 쪽으로 전달을 해주면서 그 알켄은 고리 형태를 만들게 되고, 과산화산이었던 거는 그냥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된다. 네. 산소 원자 이동을 그렇게 준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커니즘 좀 보시면, 어차피 우리 계속 이거를 반응 기준으로 했으니까, 자, 여기가 CH3기고, 여기가 이제 수소 원자인 상태인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소 원자가, 어떤 산소 원자가, 자, 이렇게 구조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과산화산이잖아요. COOOH니까. 자, 그러면 여기 파이 결합에 파이 전자가 공격을 하겠죠. 여기 산소 전자가 공격할 거란 말이야. 이쪽은 여기로 좀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쪽 공격했어요. 산소 전자 공격했지. 여기가 친전자성 산소 전자로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여기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결합이 일로 이동합니다. 즉, 여기 결합 끊어진 상태. 오케이? 여기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탄소 원자 입장에서는 결합이 4개였는데 결합이 5개가 되는 셈이 되니까 끊어지기 쉬운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파이 결합을 끊어내버려요. 그래서 이 전자가 산소 원자를 거쳐서 수소 원자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수소 원자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아서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결합이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수소 원자는 결합이 하나밖에 안 되잖아. 여기 결합을 끊어내. 끊어내면서 이 전자를 산소 원자 쪽으로 주고 이쪽을 공격하게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탄소 결합 쪽에서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를 공격했으니까 CO 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CO 결합이 생성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결합 끊어졌고, 여기는 결합이 이중 결합이 됐고, 여기는 단일 결합이 됐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 결합이 여기 끊어졌고. 그래서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산소 원자가 이쪽 알켄과만 결합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쪽 편을 보시면 아까도 본 것처럼 만약에 이제 뒤쪽에서 에폭사이드를 이 과산화산이라는 게 저 알켄의 뒤쪽 편에서 예를 들어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런 고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는 보시면 RC 여기가 이중결합이 돼요. CO 이중결합. 그 다음에 OH가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생성물인 에폭사이드다. 중요합니다.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고 과산화산에 존재했던 산소 원자 하나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된다. 네, 이게 메커니즘의 전부입니다. 자, 같은 쪽에서 도입이 되는 거니까 형태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점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입체 특이성이 존재하죠. 이중결합의 동일평면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신청가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탄소 원자에서 산소 원자 쪽, 양쪽 편 탄소 원자에서 산소 원자 쪽을 향하는 그 결합이 공간상 같은 배양을 향하게 된다. 자, 이중결합의 배양에 따라서 생성물의 입체화학이 달라지게 되는데 알켄이 트랜스 알켄이었으면은 트랜스 형태 에폭사이드를 생성하게 되고요. 시스 알켄이었으면은 시스 에폭사이드를 생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켄은 이제 형태와 반응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알켄일수록 에폭시와 반응 속도가 빨라요. 자, 치환이 많이 되어 있는 알켄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치환 알켄과 4치환 알켄을 비교해 보면은 4치환 알켄 쪽에는 알킬기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알킬기는 아주 강하진 않지만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킬기들이 파이 결합 쪽으로 전자를 많이 제공해주는 셈이 돼요. 그래서 탄수 이중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결합, 그 파이 결합의 전자 밀도가 치환이 더 많이 되는 알켄일수록 전자 밀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파이 결합의 전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파이 결합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파이 결합 전자는 파이 전자가 친액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고 친액체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친액성도가 큰 거죠. 그래서 반응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치환이 많이 될수록 알켄의 친액성도가 커지게 된다. 그게 그 이유인 거예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더 좋았을 텐데, 과산화산 중에, 그죠?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게끔 쓰이는 그 과산화산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MCPBA라고 쓰는 게 있어요. 요거 M은 이제 메탈을 의미하고요. 메타클로로 퍼옥시 벤조익 엑시드의 줄임말이에요. 메타클로로 퍼옥시 벤조익 엑시드. 자, 이건 뭐냐면, 벤조익 엑시드가 여기에 OH가 될 때 벤조익 엑시드거든요. 그런데 퍼옥시 벤조익 엑시드니까 산소 원자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쵸? 요렇게. 요게 퍼옥시 벤조익 엑시드의 구조예요. 근데 앞에 메타클로라고 하는 거는 치환기를 의미하거든.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자, 요 치환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오소 위치라고 하고 여기를 메타 위치라고 해요. 오소, 메타, 파라. 자, 나중에 배우게 될 거지만 여기가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MCPBA라고 하는 화합물이고 에폭시데이션 반응에서 교재에 나올 때 거의 대부분 MCPBA를 제일 많이 예로 듭니다. 실제 제일 많이 쓰는 시약이고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커니즘을 그릴 때 굳이 이 구조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릴 필요 없고 거의 대부분 여기 부분은 그냥 앞에서 제가 그린 것처럼 그냥 R로 표현을 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네. 큰 문제 없고 일단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MCPBA 진짜 많이 예로 나오는 시약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할로하이드린으로부터 에폭사이드를 합성할 수 있는데 할로하이드린은 뭐를 반응했을 때 만들어진 거죠? 할로젠 X2를 반응을 시키는 건데 그때 반응 용매가 뭐 ClCl4나 CHCl3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물인 경우, 그쵸? 그 고리형 할로늄 이온을 물이 친액체로 공격을 하게 되면 생성되는 게 뭐예요? 요거야, 할로하이드린. 그쵸? Cl2를 H2와 반응시키면 할로하이드린이 만들어져요. 자, 할로하이드린에 강염기를 처리해서 알콕사이드를 형성하고, 자, 알코올이거든요. 여기 OH니까 알코올이야. 알코올에 염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알코올은 이 산성 수소를 가지고 있어. 산성 수소. 이게 보통 pK가 16에서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강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약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세기의 염기를 처리해주면은 산염기 반응이 적당히 일어나요. 하이드록사이드는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당한 염기를 처리해주면은 여기 수소 혼자가 제거가 돼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이게 산으로 쓰인 거니까 수소 혼자 제거하니까 산이잖아요. 얘가 짝염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염기 형태가 된다. 염기 형태니까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친액 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액체로 쓰이는 거야. 자, 알콕사이드를 형성하고 친액체로 쓰일 수 있는 알콕사이드를 형성하고 분자의 SN2 반응. 이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 분자의 SN2 반응을 치환 반응, SN2 치환 반응을 통해서 에폭사이드 화합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응 루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할로하이드린이 만들어지고 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공격하는 산소 원자, 그쵸? 얘가 친액체로 쓰이는 거고 얘가 친액체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탄소 원자가 친전자체 역할을 하는 건데 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분자는 SN2 반응이잖아. SN2 반응에서 필요로 하는 입체 배양? 뭐죠? 백사이드 어택이 필요하잖아. 즉, 이쪽에서 공격을 하는 치환기와 공격을 하는 친액체와 공격을 받는 쪽에 이쪽에 탄소 원자와 클로라이드의 결합이 정확히 반대여야 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왜? 얘는 지금 뒤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게 공간상 뒤쪽에서 앞쪽을 공격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뒤쪽에서 앞쪽을. 그러니까 백사이드 어택이 가능한 구조예요. 얘가 만약에 같은 쪽 배양을 향하고 있으면 100% 안 돼요. 그거 비교하는 문제 간혹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O-고 얘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공격할 수 있느냐? 전사해가지고 얘를 이거 무조건 안 돼요. 안 돼요. 배양이 같은 쪽이면 안 돼요. 이렇게 반대쪽이어야 백사이드 어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SN2 타입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메커니즘도 요거 이제 관련돼서 여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니까 그 점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서에 나오진 않는데, 조금 응용된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한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DMDO라고 하는 시약이 있어요. DMDO. 얘는 뭐냐면, 다이메틸 다이옥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메틸 다이옥시레인. 자, DMDO는 이제 아세톤은 요거예요. 여기 다 CH3기인 거. 이게 아세톤이에요. 여러분 뭐 NQ 지을 때 쓰는 그 아세톤. 자, 아세톤의 산화를 통해서 생성이 되며 에폭시화 반응 종결로 다시 아세톤으로 돌아가요. 자, 에폭시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퍼엑시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산물로 나오는 게 뭐였죠? 카복실산, 그죠? 카복실산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카복실산은 꽤 산성도가 커요. 산성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산성의 물질이 만들어져요. 부산물로.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 반응 기질 자체가 산성에 굉장히 약한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 그러면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카복실산에 의해서 생성물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거든요. 왜냐면 에폭사이드 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응성이 꽤 커요. 그래서 반응 조건이 뭐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이런 게 좀 강하면은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산성 조건에 취약한 작용기를 가진 알켄의 에폭시화 반응을 할 때는 DMDO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시약 중에 하나예요. DMDO. 자, 뭐냐. 아세톤으로부터 산화를 시키는 거야. 이 조건은 알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이 조건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세톤을 산화를 시켜서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다이메틸 다이옥시레인. 여기가 다이메틸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다이옥시레인이라고 하는 고리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얘가 DMDO예요. 이 아세톤의 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반응 메커니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산소 원자가 친전자성 공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하고, 여기 결합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산소 원자 쪽에서 다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면은 앞쪽에 과산화산을 사용했던 거와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공격을 받고, 여기서는 일련의 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다시 산소원자 쪽에서 공격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부분이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세톤으로. 아세톤은 산성이나 염기성의 성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아세톤은 실제 반응에서 용매로도 많이 쓰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반응성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용매를 수행했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생성된 에폭사이드. 만약에 여기 구조 내에 산성에 취약한 작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세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이제 그 에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에폭사이드를 이용해서 다이올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이올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앞 시간에 배웠던 거는 신 형태의 원투 다이올 있죠. 신 형태. OH계의 공간상 배양이 같았어요. 뭐 오스미 테트록사이드나 K 메노폰 같은 걸 이용해서 공간상 배양이 같은 신 원투 다이올을 만들었거든. 얘는 안티 형태야, 안티 형태. 안티 형태의 원투 다이올을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에폭사이드는 조건이 산성 조건인 경우도 있고 염기 조건인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자, 근데 생성물의 구조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조금 차이가 나죠. 어떠한 OH기가 물 혹은 이제 하이드록사이드 그 계열로부터 도입이 됐는지 그게 좀 차이가 나니까 이거 이제 메커니즘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OH기가 서로 반대 안티 배양을 가지고 있고 원투 위치에서 다이올 형태를 형성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산염기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왜? H3O 플러스 자체가 산이니까. 산성 조건에서 고리얼림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뭘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H 플러스를 먼저 공격해요. H 플러스로 나타내도 되고 H3O 플러스 구조의 수소원자를 공격하는 걸로 표현해도 됩니다. 뭐 어떤 걸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에 양성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이런 비슷한 형태, 느낌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앞쪽에 많았죠.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가 Br인 거 있었고, 그쵸? Hg, 머큐리, 아스테이트인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얘들은 다 고리 형태에서 Br이 플러스였고 머큐리가 플러스 형태였어요. 얘랑 원자가 다르긴 하지만 성격이 같다고. 성격이 같다고.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은데 고리 열림을 할 때 물이 어느 쪽을 공격하느냐. 즉, 요것도 루즈 에센트 타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물이 어디를 공격해? 위를 공격해. 위를. 위쪽을 공격한다고. 이렇게 고리를 열어버린다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지. 이게 왜 이쪽 위쪽 치환이 더 많이 되어 있는 쪽을 공격하는지는 제가 앞쪽에서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수소 원자 OH9고 얘가 고리가 열렸는데 지금 뒤쪽으로 이 평면에 대해서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에폭사이드 고리이기 때문에 물은 어디 쪽에서? 앞쪽에서 접근을 하죠. 플러스 상태가 되고 여기는 이제 메틀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던 메틀기는 밀려나서 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 되잖아. 중간 상태로 뭐가 공격해? 우리 다시 공격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 산소물의 형태가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물이 만들어지고 구조를 보면은 OH기와 여기 OH기의 공상 배양이 돼요. 다르잖아. 안티. 자, 그리고 얘를 간혹 여기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나 여기 존재하는 산소 원자에 뭘 처리해 주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해서 그 산소 원자들이 어느 쪽 산소 원자인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간혹 있어요. 연습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 물에 산소 원자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띄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산소 원자가 공격한 게 여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디 쪽에 산소 원자? 여기 산소 원자. 최종적으로 여기 산소 원자가 뭐로부터 도입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물로부터 도입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산소 원자는 뭐로부터? 에폭사이드 고리 쪽에 산소 원자가 되는 거죠. 이게 산 조건에서 열림할 때랑 염기 조건에서 열림할 때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도 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까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예, 메커니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염기 형태수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염기 형태수도.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OH기 쪽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어? 여기로 들어가 있죠? 색깔이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위치가 다르잖아. 앞쪽에 산 조건에서는 물이 위쪽 편에 OH기를 만들었던 거고 얘는 아래쪽. 자, 얘는 전형적인 SN2 반응입니다. 전형적인 SN2 반응. 그럼 이 OH기가 뭐 되는 거야? 친액체가 되는 거지. 여기 친전자성 탄소 원자는 에폭사이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탄소 원자가 친전자성 탄소 원자예요. 그럼 어디 쪽으로 공격하겠어? 전형적인 SN2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체적인 요인이 100%로 작용하는. 자, 그리고 여기가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 산소 원자의 중성 상태잖아요. 중성 상태일 때는 여기와 여기에 결합 세기가 같습니다. 자, 요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CH3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이것과 동일한 구조인데 찬전기 반응을 통해서 여기가 양성자 첨가가 되어 있을 때 얘는 이 결합과 이 결합의 결합 세기가 어때? 같아요. 결합 세기가 같아. 뭐 100% 똑같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 여기 결합과 여기 결합의 세기 자체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고리를 열림할 때 제가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입체적인 요인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고려가 되는 게 여기의 결합세기와 여기 결합세기였잖아. 근데 얘는 여기 결합세기가 같아. 그럼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입체적인 요인만 고려하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자, 근데 얘는 그렇지 원리는 똑같은데 얘는 여기를 공격해. 그러니까 얘는 친액체가 공격하면은 전형적으로 여기를 공격하는 거야. 여기가 입체적으로 크기가 작잖아. 아니, 입체적으로 더 오픈돼 있잖아. 치환이 덜 돼 있으니까. 맞죠? 친액체가 여기를 공격한다고.
여기가 중성일 때는. 근데 이렇게 차지가 생성되어 있어. 그러면 입체적으로는 당연히 여기가 불리해. 맞아. 입체적으로 여기가 불리해. 그러니까 여기로 공격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때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의 결합세기와 여기의 결합세기가 달라요. 여기가 산소 원자가 양성자를 띠고 그러니까 차지를 띠고 있으면. Br도 마찬가지고 머큐리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원자가,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가 차지를 띠고 있으면 여기 결합세기와 여기 결합세기가 다르다고. 그리고 여기 결합세기가 훨씬 약하다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는 여기 공격하는 게 불리하지만 이 결합을 끊어내야 될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작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여기를 공격하는 거지. 스낵자 공격할 때. 그 차이점. 요거 진짜 중요해요. 꼭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돼. 그럼 얘는 전형적인 SN2잖아. OH-가 어디로 공격한다고? 여기 공격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 CH3기 변화없고 여기가 O- 상태가 됐죠. 전자상 가지고 떨어지니까. 여기도 뒤로 들어갔던 거에 이제 앞쪽에서 OH가 공격을 하니까 OH기는 일로. 그리고 수소원자는 밀려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산소원자가 이번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안정화돼야 되니까 얘도 뭘 공격해? 물을 공격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최종 생성물의 구조가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안티형태 원두 다이올이 되는 거지. 자, 보시면 여기 OH기와 여기 OH기가 역시 뭐 안티더라. 자, 근데 앞에 거와 똑같이 여기 물에서부터 도입이 된 이쪽 하이드록사이드 쪽이 예를 들어서 방사성 공이온적을 처리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 밑으로 들어가잖아. 위치가 다르잖아요. 요거 비교할 수도 꽤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메커니즘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다이올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신1,2 다이올을 만들 때는 보통 신첨화되는 메커니즘으로 도입이 되는 거고 반응 시약이 OSO4나 KMNO4. 안티 형태 1,2 다이올을 만든다. 에폭사이드 고리얼리. 오케이? 산 조건이든 염기 조건이든. OH기가 물리나 하이드록사이드 그로부터 도입이 되는 위치가 다르지만 형태는 1,2 다이올로 똑같아요. 아시겠죠? 안티 형태 1,2 다이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티드 에폭시에이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꽤 나와요. 나옵니다. 기본서 이론 내용은 안 나와. 문제에 나와요, 문제. 자, 이런 평면 형태에서 아스테이트기가 아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 풀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뭐 아주 큰 치환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에 MCPBA라고 하는 과산화산이 접근을 할 때 얘는 이 칠판에 대해서 지금 앞쪽 편을 막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도입될 확률이 크겠어요? MCPBA가. 이 칠판의 뒤쪽 면에서 도입될 확률이 크겠지. 그러면 에폭사이드 고리가 뒤쪽 결합으로, 즉 내시 결합으로 형성이 되겠죠. 요게 63%. 앞에서 도입된 건 37%. 앞에서 도입된 건 왜 만들어지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주 큰 치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오는 거를 완전히 100%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7%는 생긴다. 자, 근데 여기가 아스테이트기가 아니라 OH기가 되면은 반응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요. OH기가 되면은 이 OH기의 배양과 동일한 쪽에서 MCP가 접근을 해가지고 에폭사이드 고리를 만든 게 92%. 반대쪽에서 도입을 한 게 8%. 자, 우선 같은 쪽에서 도입이 됐어. 이게 왜 그럴까는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택성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대략 6대 4 정도. 근데 얘는 92대 8이니까 9대 1 정도 비율이잖아요. 그쵸? 선택성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제가 노란자로 빡 쳐져 있는 이런 타입으로 진행이 되는 걸 다이렉티드 에폭시데이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이렉티드는 이쪽에 OH기가 MCPBA를 끌고 가는 거야. 내 쪽에서 반응을 해야 돼.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거야. 디렉션을. 자, 그 역할을 하는 게 OH기다. 자, 그럼 OH기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보면은 저게 반응이 어떤 관여가 된다. 어떠한 이제 선택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호작용은 뭘까요?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OH기는.
아시겠죠? OH기는 수소결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 중에 하나예요. 자, 요렇게 요게 이제 하프체어폼이잖아요. 요게 사이클로헥센에서 이제 나타나는, 옆에서 보면 보통 이런 구조로 그려지게 되니까, 아세테이트기가 아주 크진 않지만 적도로 지금 뻗쳐 있으니까 완전히 막진 못하지만 그래도 위쪽 편을 블락하는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에폭사이드가, 그러니까 그 MCPBA가 접근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세테이트기와 이쪽에 산소원자 쪽의 고리가 반대 배양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비율이었는데, 자, 얘는 OH기와 같은 쪽에서. 근데 이게 뭐야? 분자내 수소결합이잖아. 이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 카본액이고 여기 산소원자와 여기 산소원자 둘 중에 사실 뭐가 관여가 되는지는 조금 표현하는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게 어느 쪽 산소원자가 중요하다, 그거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고, 어쨌든 이쪽에 존재하는 산소원자들과 OH기 쪽의 수소원자, 이게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가 끌고 오는 거야, MCPB를. 내 쪽에서 반응해야 된다고. 근데 OH기가 위쪽을 향하고 있잖아. 위에서 접근해서 반응할 확률이 큰 거죠. 자, 이게 다이렉트 에폭시데이션 반응이다. 이것도 문제로 꽤 나오니까 요점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에폭시아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꽤 많이 문제로 나와요. 왜냐면 에폭사이드라고 하는 거에 이용성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복습 잘 해두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앞쪽 편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산소원자가 아니라 탄소원자인 사이클로프로페인 고리를 만드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